그 현역 의원이시니까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종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한국당에서는 조금 물타기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지소미아는 네. 지금 그 아무튼 한미 혈맹 관계 뭐 우파 정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한미는 혈맹 관계고 한미 동맹은 대단히 중요하다. 뭐 동북아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보 경제가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이 판단했을 때. 또 미일 간에는 대단히 잘 돼가 있어요. 미일 동맹은.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아무튼 역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의 침탈이 있었잖아요. 침략이.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도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가장 필요한데 삼각 동맹이 역사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 교환하자 이건데 지금 뭐 일본한테 뭐 특별한 정보가 받았다 없다 그거는 알라소리고 이 정보 협정은 무슨 의미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대단히 발동을 크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미사일 몇 대소 이 차원이 아니고 진짜로 문제가 딱 생기는 상황에서는 이 정보가 불가동이 돼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 당은 우리 공화당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65년 한일 기본 협정을 우리는 존중해요.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도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안 되고 그것을 깨려면 대단히 양국 간에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깨버렸어요. 특히 징용 피해자 문제는 이 문제는 양성태 대법관을 잡기 위한 거예요. 사법농단을 잡겠다. 그래서 판사들을 장악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양성태 대법관 문제를 가지고 징용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그때 대법원은 무슨 생각이었느냐. 이것은 외교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미뤄준 거예요. 한일 간에 외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걸 미뤄줬다고. 그래서 그 정언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거 미뤄줬는데 이거를 양성태 대법관 사법농단으로 해가지고 쳐버렸다고요. 그러고 김명수 대법관 들어오면 이걸 해버렸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됐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의 위안부 문제나 한일 그 협정, 65년 협정 문제는 우리는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고. 자, 지소미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일이 왜 한국의 전쟁이 터지면은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요. 왜? 중요한 전략적인 무기는 일본에 다 있잖아요. 일본에 다 있다고. 한국은 전쟁 터졌을 때 최초 방어 들어가고 이제 초기 공격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일본의 미군들이 준비를 다 그 시스템이 그래 돼 있다고요. 지소미아가 그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것은 매국행위다 보는 거예요. 이건 매국행위다. 왜?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관련 시스템을 들러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미국만 좋은 일 시키죠. 그걸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하는데 대단히 불쾌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방위비 문제, 슬쩍 5배 떴는데 5배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 지금 이런 게 무슨 정부가 이런 아마추어 정부 역할을 하느냐. 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그죠? 지금 불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김경수부터 해가 야당들이 불산 문제 다 들고 나왔어요. 무슨 말, 불산 문제 야당들이 다 들고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저를 몰더라고, 친일로. 아니, 너가 다 봐라. 너가 작년에 너가 야당들이 다 들고 와가지고 야당들이 다 이 문제 거론한 거 아니냐. 그게 쑥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런 공개했거든. 야당 공개했는데 발언록까지 당고. 자, 이 문제, 경제보복 문제하고 이 문제 이렇게 풀어가 되느냐는 거야. 안보는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안보는 절대로 최후의 보루로 가야 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또 하나 웃기잖아요.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그 전날까지도 주무장관이 그 전날까지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어느 오다를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파기로 바뀌었냐는 거야. 미국에서 3사람이 왔잖아요. 비건부터 시작. 3사람인데 똑같이 연장하는 뉘앙스를 다 줬다고. 그래놓고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어떻게 청와대에서 하루 아침에 지소미아를 연장해서 파기로 바꿨느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럼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지. 도대체 하루 만에 어느 누가 청와대에서 어느 누가, 아니면 외부 세력의 어느 누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쪽으로 갔냐. 국무장관도 모르게.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김현종 NSC 2차장이, 안보실 2차장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해요. 미국이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의 미국의 동의가 있는 뉘앙스로 얘기했어. 그날 바로 발표합니다. 미국이. 무슨 거짓말하고 있냐는 거야.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지소미아 얘기 나올 때 우리는 반대했지 않냐. 계속 연장하는 걸로 얘기했는데 너 지금 우리하고 앉아서 우리는 분명히 연장의 뜻을 전달했는데 협의했다고. 이쪽은 반대로 연장하자 했는데 거짓말을 쌩 까고 나와가지고 거짓말 했잖아요. 거기에 미국이 신뢰가 가겠어요? 그것도 청와대에 안보 2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얘기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돌아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조국 문제는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하고.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총 그림을 그린 게 미국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그건 모를 리가 있어요?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국내적으로는 주류 세력 교체하겠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 질서 가지겠다. 한반도에. 주류 세력 교체는 뭡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우파 중심, 영남 중심의 우파 중심, 보수 중심의 정권을 호남 중심의 좌파, 소위 말하는 반미 같은 뜻을 하는 사람들로 교체하겠다. 이게 올 2월 달에 다 끝났어요. 올 2월 달에 그게 완전히 장악됐다. 그게 이제 그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 바꿨어요. 대법관 13명 중에 9명 바꿨습니다. 9명 바꿨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내에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예요. 새로운 질서. 그건 뭐냐? 지금까지는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연대를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과 동시에 또 안보의 동북아 축을 만든 거예요. 그 축에 한국이 중심이었어요. 왜?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축을 바꾸겠다. 뭐냐? 북한 3대 세습 정권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한국에 있는 제가 토착 발갱이, 소위 말하는 이 좌파들이 이 틀을 한반도의 틀로 가져오는, 그래야지 연방제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 얘기했던 거예요.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한미일 삼각연대,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좌파 세력과 북한의 3대 세습 정권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 한반도 동북아의 기본 축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걸어온 상황들이. 그래서 이 작업이 꾸준히 진행된,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주류 세력 교체는 올 2월 달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내가지고 실험을 해서 좌파 연정으로 이제 갔어요. 자,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구도로 가는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우리는 우파 정당이에요. 우리로 봐서 막아야 되잖아.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소미아가 저렇게 생각도 안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2년 전에 했던 그 얘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됐던 그 얘기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국 후보자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가짜 진보다. 전형적인 가짜 진보 좌파다. 지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문준용, 문다혜, 박원순 시장. 지금 좌파의 제일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상층을 이루는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 딸 문제. 딸 다 알잖아요. 미래 가서 법대로 어떻게 갑니까? 그것도 전과할 때 가장 최저 학점을 받고 의문을 제기했잖아. 자, 지금 조국 문제까지 도대체 왜 좌파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자식 문제에서 저렇게 벗어나지 못할까?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왜 저렇게 벗어나지 못할까? 근데 조국 문제는 지금 사퇴하는 길이 맞아요. 그건 국민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거야. 아까 내가 표현한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국이 너무 많은 말을 했잖아요. 자기의 말에 지금 말의 늪에 빠져버렸다니까. 자기가 했던 말하고 너무 반대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